오늘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과 할 얘기가 계속 쌓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국채금리가 높고 예. 이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틴다라는 것은 결국에 예. 반도체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예.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샌디스크 인베스터 데이예요. 예. 되게 자신감 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봤고요. 저도 사실 샌디스크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네. 키옥시아를 방문하면 네. 샌디스크랑 공장을 같이 써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듣고 샌디스크 뭐 생산 계획이랑 키옥시아랑 다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키옥시아는 이제 공장이 2개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나고야 근처에 요카이치에 있고 5개가 있고요. 저기 북쪽에 또 한 2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신규 팹 증설보다는 기존 그러니까 신규 이미 지어놓은 팹의 캐파 증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샌디스크랑 뭐 키옥시아랑 우리 마이크론의 가장 큰 거는 주저하는 정책을 상당히 의미 있게 하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낸드 업황은 좀 일찍 꺾일 거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린필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신규로 팹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캐파가 애드되면 이거는 좀 공급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낸드 진영은 그런 진영은 없습니다. 아마 MTC 정도가 이제 좀 유사하게 우한에 3번째 공장을 짓지만 거기도 자세히 뜯어보면 D램을 또 같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캐파 애드는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샌디스크도 이제 그런 업황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우려가 조금 내년부터 낸드는 예를 들어서 우리 KB 캐시를 SSD에 저장하는 수요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랜드 가격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랜드는 여전히 디램보다는 컨슈머 비중이 높거든요. 노트북이랑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데 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컨슈머 쪽은 수요가 두니까 결국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인데, 실제로 그린필드가 없으면 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은 또 의미 있게 하고 하니까, 주저하는 정책을 또 의미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다르게 보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업황이 힘들 것 같으면,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키옥시아가 팹을 짓습니다. 저기 나고야랑 그러니까 요카이치랑 키타카미에 짓는데 그때 60%는 키옥시아가 투자를 해요. 40%는 샌디스크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대5로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는 키옥시아가 좀 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증설이나 이런 장비 업그레이드를 할 때 결국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잉여현금을 100%를 다 주저하지는 않죠. 그만큼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얼마든지 우리 잉여현금을 건전하게 증가할 거라는 확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주환원을 그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샌디스크의 힘을 입어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가격부터 전반적으로 볼게요. D램부터 보시죠. D램 공급 증가되는 거 아니야. D램 가격은 언제까지만 오르기만 할 거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스팟 가격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일부 컨슈머 제품들이 예를 들면 또 우리 데이터 센터는 양호해도 컨슈머 제품은 수요 부진으로 먼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2가지 우려죠. 일단 수요가 안 좋다. 컨슈머가. 두 번째는 창시 메모리가 캐파 증설을 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수요가 안 좋다는 거는 수요가 좋아서 지금 우리 컨슈머 제품 가격이 오른 거 아닙니다. 모바일 디램이랑 PC 디램이 오른 거는 수요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공급이 줄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른 거고, 그리고 수요 쪽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지금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PC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은 탑재율이 올라가는데요. 모바일 디램은 지금 보면 LPDDR6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사이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요는 안 좋아도 실질적으로 신제품이 생겨서 프로모션할 때 생기는 그런 수요 창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창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생산 캐파 계획을 갖는 거랑 실제로 캐파 넣는 거랑은 다른 거다.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조달이 안 되면 그들이 원했던 생산 캐파 월 60만 장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2030년에도 가능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2033, 4년 정도 돼야지. 그래서 지금 27만 장에서 증설하는 속도는 상당히 마지널 하고, 그리고 그 증가하는 물량이 대부분은 하웨이.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이제 하웨이의 HBM은 아마 이제 공급을 하면 웨이퍼를 그만큼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웨이퍼 로스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웨이퍼 잠식이 창신 경우에는 아마 정상적인 경우가 한
웨이퍼를 3배 더 쓰면 상시에는 한 4배에서 5배 더 쓰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범용을 만들 룸이 없으니까 그것만큼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디램이 없어서 지금 스마트폰을 못 만들어요. 네. 그거 대응하는 용도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범용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거는 가봐야 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HBM4가 본격적으로 이제 루빈부터 이제 양산이 돼서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는 누빈으로 많이 뜨거울 거예요. 또 누빈이 또 기본적으로 HBM4이기 때문에 네. 또 수율이나 이런 부분은 또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HBM3보다는 좀 나쁠 거고 그만큼 또 웨이퍼를 많이 잡아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용 디램이 그래서 수요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램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바일 디램 쓰는 영역들이 보면 다 성장 산업이에요.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CPU 옆에 붙는 소켄 그리고 우리 이제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에다 모바일 디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뭐 물량이 적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또 요즘 또 많이 많은 드론에도 다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의 응용처가 확대되고 특히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모바일 디램 PC 디램이 수요가 너무 나빠서 하락할 거야. 이거는 약간 뭐 지금도 수요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닌데 오히려 내년부터는 수요 때문에 조금 수요의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소캠이라는 강력한 트리거가 있고 두 번째는 LPDDR6라는 프리미엄 SoC 칩을 탑재한 폰이 거기에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비싼 제품은 또 오히려 구매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제품에 LPDDR6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의 또 기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 변화 없이 제품 가격만 오르면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교체 주기가 많이 늦어지는데 지금 기술 변화 그리고 어느 스마트폰 회사든 올해 어쩔 수 없지만 27년에도 목표가 생산량 감소가 목표다 하면 그분들 다 집에 가야 돼요. 어쨌든 생산량이 올해 감소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근데 내년 목표도 우리 출하량 감소가 목표다. 그렇게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좋은 SoC 칩을 쓴다. 애플 같은 경우 이번에 인하로 쓰니까 DDR6를 탑재할 수 있고 이번에 할지 안 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워낙 지금 이게 베일에 갈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LPDDR6의 장착의 시기는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시작 자체가 컨슈머 쪽에서는 특히나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제품 주기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서 가격을 지지해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CXMT 주셔서 이걸 믿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매체에서 예. CXMT의 최신 디램 수율이 삼성이랑 2%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그런 아티클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뭐 세계적인 그 매체에서도 오보가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대만의 일부 언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일부 그런 뉴스 보면 시간 지나고 보면 검증해 보면 상당히 좀 의지치가 많이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수율이라는 건 자기들이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정말 웨이퍼 단의 수율인지 네. 정말 나와서 넷 다이가 그 정도로 되는지. 들어갔을 때 수율인지 뭐 되게 테스트하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네. 테스터 장비의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생각보다 좋아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야지 이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수율이 올라가도 네. 지금 생산 캐파 늘리는 게 상시 메모리가 이협적인 건데 생산 캐파는 제가 뭐 계속 강조하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중국 수출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중국에 줄 물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중국에 가는 물량이 모두 다 상시 메모리에 가는 게 아니라 네. SMIC, 넥스칩 그리고 후아홍 이런 중국의 주요 파운드리 회사 쪽에 오히려 더 많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재 리스트는 SMIC는 블랙리스트이지만 넥스칩이랑 후아홍이랑 뭐 또 최근에 생겨난 또 다양한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은데 그쪽은 제재 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수요도 좀 여전히 왕성하다 이런 말씀드리면 상신에만 가는 물량이 뭐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